자, 그러면 테스트 질문. 5번. 5번이 뭐지? 그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지 않았었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풀자. 그러면 이거죠. 자, 이 문제에서 우리 한계 반응물부터 좀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반응 전, 반응 후 이렇게 나오면 한계 반응물부터 찾아야 돼. 누가 다 반응했는가. 그러면은 C몰수분의 전체 기체 몰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 이게 또 같게 나왔죠. 그치? 그럼 유출을 해봐야겠지. 만약에 1번과 2번에서 A, X 리터가 모두 다 반응했다면 생성물의 양이 똑같겠죠? 그럼 생성물인 C의 양이 같을 건데 남아있는 B의 양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값이 같을 리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다르겠구나. 그러면 얘가 4가 반응할 때 얘가 X가 반응하는 게 요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에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도대체 B를 5리터를 왜 더 추가했을까를 생각을 해봐봐. 왜 더 넣었을까? 아직 얘가 좀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녀석을 마저 반응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좀 넣었겠죠. 이해돼?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럼 결국 그렇게 반응을 시켜서 이제 식전개만 하면 되는 거죠. 식전개만. EA가 BB랑 반응해서 C와 ED가 만들어진다. 자, 첫 번째 실험엔 X4, 그러면 X가 다 반응하는 말이죠. B가 4만큼 다 반응하고, 그러면 결국에 반응하는 A는 B에 대하여 B분의 2만큼 반응하겠죠? 그치? 그러면 생성되는 A, 반응하는 A는 B분의 8만큼 반응할 거고, C는 B분의 4만큼 생기고, D는 B분의 8만큼 생긴다. 그래서 X-B분의 8만큼 남고요, 안 남고요, B분의 4, B분의 8. 이렇게 였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힌트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C몰수는 B분의 4. 전체 몰수는 싹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B분의 4. 이게 4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어떻게 나왔었냐면 BX가 12라는 값이 나왔었어. 정리 실제로 해. 근데 EA 플러스 BB는 C 플러스 ED와 반응할 때 두 번째 실험은 X가 있었고요, 9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다 반응해야 돼? X 다 반응해야지. 그러면 이때 반응하는 B는 얼만큼이야? 2분의 BX만큼 반응하죠. 그리고 C는 2분의 X만큼, D는 X만큼 생기겠네. 그래서 안 남고요. 9-2분의 BX, 2분의 X, X. 그러면 또 BX가 1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게 12가 되면 요거는 3이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제공해준 수치 C분의, 즉 2분의 X분의 전체는 3 더하기 2분의 3X네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몇이래? 4래. 그럼 X는 몇이에요? 6이 나왔고요. B는 몇이에요? 2가 되겠죠. BX가 12일 때. 그래서 B분의 X라는 거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였어. 알겠죠? 이거 두 번 풀었어. 저번 주도 풀고 오늘도 풀고. 또 질문? 4번? 4번은 또 뭐니? 이것도 저번 주에 했었죠. 패스. 우리 저번 주 강의 한번 다시 봐.
응? 밴드 있어요. 질문 8번이요. 8번이 그거 0. 자, 요 문제지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A, B, B, C, C 뭐 아무것도 안 줬어. 근데 위에 7번 문제와 형태는 비슷하죠. 밀도를 힌트로 준 문제야. 기억나? 비슷하게 하면 돼. 그러면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몰수분의 질량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지요. 기체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각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A 몇 g에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A 몇 g? A 1g에다가 B를 4g, 8g 이렇게 넣고 있는 거지 지금. 이해돼? 그럼 각 지점의 질량을 한번 써본다면은 A가 1g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각 지점에서의 질량은 여긴 1g, 여기는 몇 g이야? 5g이지 전체 질량이. 여긴 전체 질량이 몇 g? 9g이 되는 거죠. 전체 질량이.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그래프가 뭐 일정하게 변하다가 여기에서 변곡점이 생기죠. 그쵸? 그럼 여기서 반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반응이 종결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쵸? 반응이 딱 맞춰서 한 거야. 즉 A 1g과 B 4g이 딱 맞춰 반응한다. 뭐 이 말인 거죠.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질은 남은 A, 남은 B가 없겠지? 뭐만 있어야 돼, 여기에는? C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X지점, Y지점. X지점, Y지점, 가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밀도비가 4대 10대 9로 나왔어. 4대 10대 9라고 나왔어요. 근데 밀도는 뭐라 그랬어? 몰수분의 질량이라 그랬지. 근데 각각의 질량이 1g, 5g, 9g인 지점이에요. 이해돼? 그러면 몰수는 각 지점에서 몰수가 나온 거죠. 4분의 1, 여긴 몇이니? 2분의 1, 2분의 1, 1. 이게 몰수비지. 각 지점에서의 몰수비. 숫자 들어오니까 바꾸자고. 1대 2대 4의 몰수비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A가 B랑 반응해서 CC가 될 때 반응 전에 A는 1g인데 나는 그거를 처음에 X지점에 A는 1몰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쵸? 1몰 있다라고 해석해 보자고. 1몰. 자, 근데 내가 반응이 다 끝나는 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4g 넣었을 때. 오케이? 여기다 4g을 넣었대요. B 4g. 그러면 반응이 일어난다. 1몰 모두 반응, 4g 모두 반응.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C는 몇 몰이 생성돼야 돼? 2몰이 생성돼야죠. 왜? 반응이 종결된 지점에 뭐만 있다 그래서 C만 있다 그랬지? 즉 Y 포인트에서 몰수가 몇 몰이에요? 2몰인 거잖아. C만 2몰인 거죠. 이해돼? 그러면 나머지 이제 반응 후 이게 Y야 Y 지금 없고요. C만 2몰인 거다. 그럼 개수가 나왔지? 1대 얘는 질량이니까 개수 아니지? 그러면 일단은 A랑 C는 몇 대 몇이다? 1대 2다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에서 또 봐봐. Y에서 가로 갈 때 B를 몇 g 추가했어요? B 4g을 추가하고 있는 지점이지.
B 4g을 추가하니까 몇 몰이 늘어났어요? 2몰이 늘어났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B 4g은 몇 몰이다? B 4g은 2몰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여기 4g 요 새끼도 몇 몰인 거야? 2몰인 거야. 그래서 2몰이 반응한다는 얘기죠. 되니? 그러면 개수비가 1대 2대 2라는 거니까 B는 2지요. 이제.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의 질량비도 알아요. 그럼 결국에 반응의 질량비는 A 1g에 B 4g이 반응하면 C는 몇 g 만들어질까? 5g 만들어지겠죠. 그치? 근데 이걸 몰수로 따지면 반응의 몰수비가 1대 2대 2인 거죠. 그러면 분자량의 B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2.5네요. 그치? 아, 1대 2대 2.5다. 이게 분자량 B인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기 풀어보자. 기억, 가에서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기체는 B와 C래요. B와 C 맞죠? 4g을 추가했는데 얘 반응해 안 해? 안 하겠죠? 그대로 B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그냥. 생성된 C와 B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A 대 C는 1대 2래요. A 대 C는 1대 2다. 맞죠? 자, 디귿, 분자량은 B 대 C가 4대 5래요. B 대 C의 분자량 B는 4대 5가 맞네요. 됐니? 그러니까 7번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7번 문제에서는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것 때문에 밀도비를 그대로 뒤집으면 그게 몰수비였죠. 그치? 근데 이 8번 문제의 경우에는 1g에다가 기체를 첨가하는 유형인 거야. 기체 첨가 유형에선 질량이 변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각 지점에서의 질량 변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요 질량비가 1대 5대 9라는 걸 알잖아. 각 지점에서 몰수를 또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됐어? 또 질문? 10번이요. 9번, 90번. 9번부터 하자. 순서대로. 띠용. 이거 띠용 하니까 재밌지 않냐? 그치? 이거 재밌는 것 같아. 띠용. 자, 해보자. 자, 반응식은 그냥 알려줬어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질량을 준 거지, 이건 질량. 그쵸? 질량. 그러면 A랑 B의 질량이 몇 g씩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1g, 2g 있었다, 뭐 이 말인 거죠. 아니면 뭐 2g, 4g 있었다. 그죠? 이 말인 건데, 반응 후에 봤더니 B랑 C가, A는 없네요.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B가 몇 g 남았고 C가 생성됐는데, 결국에는 뭐 10g, 11g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반응 후 질량은 반응 후의 질량은 몇 g이야? 전체 질량이? 21g이죠. 그치? 그러면은 반응 전 전체 질량은 이거 역시 몇 g일까? 21g이어야겠죠. 질량 보존이니까. 그러면 이 21g 질량이 A랑 B로 나눠져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있다는 소리니? 1대 2로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각각 7g, 14g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EA가 B랑 반응하여 EC가 될 때 첫 번째 실험에서 7g, 14g인데 A는 모두 반응했어. 7g. 나머지 값 써보면 B가 몇 g 남아야 된대? 10g 남아야 된대. 그러면은 B가 10g 남아야 된다. 그럼 반응하는 B는 몇 g이어야 돼요? 14g 중에 4g이 반응했겠죠? 그리고 C는 몇 g 생성돼야 된대요? 11g 생성돼야 된대. 질량 보존 되네요. 11g 이렇게. 7g, 4g 반응해서 11g. 요 얘기인 거지. 이해돼? 그럼 반응의 질량비는 7대 4대 11로 반응한다. 반응의 질량비가 7대 4대 11이다. 이 말인 거지. 자, 그럼 두 번째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A랑 B가 반응해서 EC가 된대. 근데 반응 후에 봤더니 A 대 C가 1대 2죠. 그치? 근데 C는 한 번 만들어질 때 11g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봐봐. 오케이? 그러면 얘가 1대 2니까 아 나는 C가 22g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래. 숫자 들어온 거 싫어서. 22g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래. 그럼 22g 만들어졌으면은 A는 몇 g이 남아야 돼요? 1대 2니까. A를 11g 남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거꾸로 올라가면 돼 이제. 그럼 22g이 만들어지려면 반응하는 A와 B는 몇 g씩 반응했어야 돼요? 14g, 8g 반응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응? 왜? 7대 4대 11의 질량비로 반응하니까. 22g이 만들어지려면 2배 반응해서 14g, 8g이 반응해야지. 그러면 14g, 8g 반응해서 B는 안 남았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B는 몇 g이야? 8g이었겠죠. 14g 반응하고도 11g이 남았으니까 처음 있었던 A는 몇 g이에요? 25g이죠. 이게 XY지. 25 대 8.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25, Y는 8 해서 25 대 8이 된다 해주면 돼요. 됐죠? 자, 9번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질량 보존으로 푼 거예요.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문제에서 알려준 비율대로 질량을 세팅한 거죠. 전체 질량을 아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음 자 반응식은 아예 안 줬어. 자 근데 이 문제 보면은 반응 전 질량, 반응 전 몰수와 반응 후 몰수를 보여줬지 아예. 모르는 값이 없죠. 다 알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몰수 변화를 따져보세요. 몰수 변화. 그럼 얼마나 반응했는지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반응 전 몰수가 몇이야? 11, 7, 12지. 이때 반응 후 몰수가 다 써있구나. 12, 8, 14죠. 그럼 몰수 변화는 몇이 되는 거야? 1, 2인 거죠. 기억나? 이 의미가 무슨 의미였어? 반응량의 의미였죠. 반응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반응량은 같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얘는 변화량이 2배니까 위에 1번과 2번에 비하여 3번이 반응을 2배 더 많이 했다는 말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그것에 의하여 한계 반응물을 찾아본다면 1번과 2번은 똑같은 만큼 반응해야 돼. 만약에 2번 실험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1번 실험에서도 A는 이만큼 반응해야 돼요. 반응할 수가 없죠. 적으니까. 그러니까 A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겠네.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물일 때 얘는 1만큼 반응하면 반응량 똑같죠. 그치? 그럼 또 봐봐. 잘 생각해봐. 그러면 2에서 1만 반응했어. A가 1만큼 남았겠죠? 왜 남았을까? 짝 맞춰 반응할 누가 없어서? B가 없어서. 그러면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는 소리죠. 그럼 반응량 똑같으니까 얘도 5만큼 반응해서 5리터가 남아있겠지. 5몰이 남아있겠죠. 이해돼? 그러면 반응량이 2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A가 1 반응했으면 여기서 2가 반응해서 모두 반응이네. 여기서 5가 반응했으면은 B는 12 반응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남는 물질이 있었어, 없었어? 없다. 딱 맞춰 반응한다. 즉 이게 2 대 12 개수비죠. 개수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1, 5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어서 반응. A 플러스 5B가 반응하여 CCDD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얘가 2 반응할 거고 얘가 10 반응한대요. 아예 없죠 그러면. 근데 이때 생성된 생성물이 몇 몰이래요? 전체 14몰이 만들어진대.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CD의 합이 몇이어야 될까? 7이어야 되죠.
1, 5가 반응해서 7이 나오듯이 2, 12 반응해서 14가 나온 거죠. 이해돼? CD의 합이 7이 되는 거야. CD를 각각 구할 수는 없어, 이 문제에선. CD가 7인 거고요. B는 몇이었어요? 5가 된 거지. 그래서 5분의 7이 정답인 거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 전체 몰수랑 반응 후 몰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몰수 변화를 보고 한계 반응물을 유추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C 더하기 D를 C와 D를 각각 알 수는 없어, 여기선. 반응 후가 14잖아. 근데 22 반응할 때 14라며. 그럼 1, 5가 반응했을 때는 7이 나오겠지. 이해되죠? 됐니? 그럼 테스트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테스트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풀어줬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한 반 이상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테스트 최소 점수를 나는 한 50점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 50점은 다 맞겠지 뭐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번 주에 풀어준 문제를 틀리셨다면은 저번 주 동영상 강의를 추가로 들어서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저번 주에 줬던 프린트 오늘 그거 다 끝낼 거거든? 근데 뒤쪽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쉽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간 문제들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문제들이 다 좀 얘기를 오래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어서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아니면 딱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스트도 좀 오래 보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좀 서둘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부터죠. 몇 번이니? 25번. 25번부터.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2, B2가 반응을 해서 가가 된대요. 그치? 그림을 보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몰수에 따른 부피를 줬어요. 반응 전에 4몰이었지, 전체. 즉, 이 온도, 이 압력에서 4몰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8cm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돼? 그럼 몰수랑 부피는 비례하는 이야기니까 반응 후에 7cm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반응 후에는 전체 몇 몰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4몰이 8cm 정도니까 몇 몰이 7cm일까요? 3.5몰이 7cm란 얘기죠. 즉, 가는 반응 후에 3.5몰의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에서 보니까 얘도 4몰이 8cm죠. 근데 몇 cm가 된대? 6cm가 된대. 그럼 반응 후에는 몇 몰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3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화량을 봐. 우리 반응 전 몰수, 반응 후 몰수를 봤잖아, 지금. 반응 전 몰수, 반응 후 몰수 나오면 뭐부터 하라고? 몰수 변화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여기서 몇 변했어요? 0.5가 변했죠. 여기서 몇이 변해요? 1이 변하지. 여기서 반응량이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의 반응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일단 나왔어. 자, 여기서 한계 반응물 누굴까? 2배 반응해야 된대, 여기 1로 넘어갈 때. 얘가 1이 반응하면 여기서 얘가 2가 반응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3이 반응한다면 여기선 6이 반응해야 돼.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즉, 요 첫 번째 실험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인 게 가능하지 않죠. 이게 나오는 거라고. 변화부터 보면. 이해돼? 그럼 한계 반응물은 누구다? A 1몰이 한계 반응물이구나. A는 1만큼 다 반응하고 여기서는 얘가 2만큼 다 반응한다라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반응식 한번 써보도록 하자. A2랑 B2가 반응해서 뭘 만든대요? X라는 녀석을 만들 거래. X의 개수는 알려주지도 않았어. 개수 다 안 줬죠. 자, 그럼 봐봐. 얘가 1 있었고요. 얘가 3이 있었어. 근데 얘가 1 반응해요.
근데 얘가 몇 생기는지는 모르죠. 그치? 몰라서 미지수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미지수. 그래서 얘를 x, 얘를 y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그럼 xy라고 잡았어. 근데 얘는 2, 2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도 g까지 나가면 개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여기를 2라고 하고 x를 이렇게 바꿔볼 거야. ax, by로. 가능하죠? 이렇게 해도. 이해돼요? 뭐 실제로 우리가 xy를 구했을 때 얘네 xy가 나중에 분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린 정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겠지, 나중에. 오케이, 일단은 가보자. 그러면 결국에 얘가 1만큼 반응하면 얘는 얼만큼 반응할 거야? x 대 y로 반응하는 거니까 x분의 y만큼 반응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얼만큼 반응해야 돼요? 얼만큼 생겨야 돼요? y분의 2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x분의 2만큼 생기겠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3-x분의 y고 얘가 x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죠. 돼? 근데 이때 반응 후 요것과 요것의 합이 몇 몰이 돼야 돼요? 3.5몰이면 되는 거죠. 이해돼? 미지수가 두 개라 식이 두 개가 필요하겠지만 바로 봐도 되겠죠. 가능한 거 x가 2고 y가 1이 들어가면은 가능하죠. 이게 1이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해돼요? 이러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았을 때 이제 식이 다 나왔죠. 2a2 b2 2x인데 이제 x의 식이 나오네. 즉, 요 녀석들을 두 묶음으로 만들어라 이 말인 거지. 두 묶음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a2b가 x의 화학식이지. 그쵸? 그럼 이렇게 식을 썼을 때 두 번째 나도 한번 반응을 시켜봅시다. 2몰, 2몰 있었어. 그러면 2몰, 1몰 반응해서 2몰 생겨요. 그럼 결국에는 1몰 남고요. 2몰이니까 전체 몇 몰 맞아요? 전체 3몰이 되지요. 이해돼? 자, 그러면은 기억. x는 2원자 분자래요. x는 3원자 분자지요. 니은 가와 나는 b가 들어있을 거래요. 가에 b가 남아있고요. 나에도 b가 남아있죠. 자, 그러면 디귿 A 3몰이랑 B 1몰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 피스톤의 높이가 6cm가 된대. 한 번 더 반응시켜보자 그러면 3몰 1몰 넣고 반응시킬 거래. 그러면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가 2 반응할 때 1 반응해서 2 생기겠네. 1 남고요, 안 남고요, 2죠. 그러면 반응 후 몰수, 디귿해서 반응 후 몰수가 총 몇 몰이야? 3몰이 되지. 그럼 3몰의 부피는 몇 cm라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6cm라고 알고 있지. 그럼 디귿은 맞는 말이네. 이해돼?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화학이 수학이랑 좀 다른 점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x, y 될 수 있는 게 조건에 따라 굉장히 많지. 근데 우리 화학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붙어 있는 게 쉽게 붙어 있는 게 뭐야? x랑 y는 무조건 정수예요. 개수니까. 그치? 그러면 이 값이 성립되는 정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된다. 근데 나는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었어요. 나는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풀면은 금방 풀어. A2랑 B2가 반응해서 뭐 X가 된대. 그래. 그러면 1, 3이야. 반응 후에 몇이 돼야 돼? 3.5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한계 반응물은 요 새끼인 거를 알아요. 그치? 그러면 반응 후에 3.5가 되게 그냥 때려 맞추면 되는 거지. 봐, 3.5야. 그러면 행각상, 그럼 얘가 정수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0.5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0.5는 남겨야 될 것 같아. 그럼 0.5를 한번 남겨볼까? 그러면은 2.5, 그럼 0.5.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새끼가 지금 3.5가 돼야 되니까 2야. 근데 개수비를 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니? 지금 2대 5대 4. 이상하죠? 개수비가. 그치? 이런 거는 그냥 난 넘어가. 이런 거는. 이런 건 아닐 것 같아. 깔끔하지 못해. 그러면 반대로 그냥 0.5만 반응시켜 볼까? 그럼 2.5. 그럼 여기 개수가 똑딱 이쁘잖아. 2대 1로. 그치? 그리고 3.5가 돼야 되니까 1 생기면 되겠네. 그러면 2대 1대 2 넣으면 좋네. 해보는 거지 이제. 그럼 여기서 2대 1대 2로 두 번째 거 해보니까 맞네 이거네.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내가 FM으로 풀었을 때도 X, Y가 어찌 됐건 때려 맞추는 거잖아. 값이 되는 X, Y로. 난 지금 뭐 한 거야? 이 값이 되는 개수를 때려 맞춘 거예요 지금. 결국 똑같은 거거든. 결국 똑같은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내 말. 알겠니? 문제에서 준 자료대로 B만 성립하면 돼. 알겠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다면 이것저것 그냥 일단은 해봐. 알겠어? 이것저것 일단은 개수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해봐도 돼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내신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경우들도 많아. 나중에 시험 봐보면 알 거야 애들한테. 애들 야 내가 맞췄는데 야 이거 3 넣으니까 딱 맞던데? 이런 식으로. 알겠어? 정 모르겠다면 그런 식으로 해봐도 뭐 상관은 없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 문제.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내가 질문 받았던 문제죠. 그치? 요거는 질문 받았던 문제니까 요거는 넘어가자. 다시 한번 풀어. 너네들은. 자, 다음 문제. A랑 B가 반응해서 EC가 되는 거. 개수는 다 좋네요. 굉장히 친절한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리고 A의 분자량은 줬어요. A의 분자량은 2다라고 줬어. 근데 B의 분자량을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문제에서 보니까 A의 질량, B의 질량에 대한 정보를 줬거든. 그쵸? 그럼 질량에 대한 정보는 사실 우리가 개수비로 활용할 수가 없지. 그치? 개수비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저걸 몰수로 바꿔줘야 돼. 몰수로 바꿔주려면 이 질량들을 뭘로 나눠줘야 돼?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될 거야. 근데 A의 분자량이 2라는 걸 아니까 얘는 0.2몰이고 얘는 0.4몰이라는 걸 알지. 근데 이 새끼들이 몇 몰인지 알아 몰라? 몰라. 비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안 줬거든. 이해돼? 비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상 얘를 0.2, 0.4로 놔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조금 스킬이야. 수업 중에도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질량을 가만 봐봐. 너희들 문제 실제로 내신에서 볼 때도 질량으로 문제가 나오면 질량을 가만 봐봐. 질량이 비율이 예뻐요. 예쁘죠? 그치? 1대2, 1대3 되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 1번에서 사용한 A, 2번에서 사용한 A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1몰이면 얘는 2몰 넣은 거야. 그죠? 비율이. 그리고 B는 얘를 1몰 넣었으면 얘는 3몰 넣은 거야.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게 몰수가 진짜 1몰, 2몰, 1몰, 2몰, 1몰, 3몰인지는 모르잖아. 모르니까 미지수로 넣는 거죠. 얘가 만약에 A니까 뭐 A몰이면 얘는 2A몰. 이런 식으로 질량을 몰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내 맘대로. 비율이 이쁘니까. 이해돼?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다를 거기 때문에 얘는 A몰로 놓으면 안 되겠죠? B몰로 놔야죠. 그럼 얘는 몇 B몰이에요? 3B몰로 놓을 거야. 돼? 그래 놓고 반응을 시켜보는 거지. 근데 반응시킬 때는 굉장히 좋게 줬어요. 뭘 줬어요? 한계 반응물의 종류를 준 거지. 안 남은 거. 돼? 안 남은 걸 줬어. 그러면 1번 실험부터 반응 차례차례 좀 시켜봅시다. A랑 B가 반응하여 EC가 된다. 이때
얘가 A만큼 있었고요. 3B만큼 있었는데 한계 반응물은 A로서 A가 A만큼 다 반응하겠네. 그런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반응하는 B 역시 3B 중에 A만큼 반응할 거고 생성되는 C는 이 C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안 남았고요. 3B-A만큼 남았고 2C네. 되니? 그러면 반응 후의 몰수는 반응 후의 전체 몰수가 몇이에요? 2C? C가 아니죠. A죠. 미안. 그럼 반응 후의 전체 몰수는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B라는 거지.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뭘 준 거야? 또 하나 안 쓰는 거 있잖아. 전체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를 줬어. 이건 뭐에 비례해요? 몰수에 비례할 거 아니니. 반응 후 몰수에. 이해돼? 응? 그러니까 이거 몇으로 잡아 내가? 이걸 내가 8로 잡을 거예요. 이해돼?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하면 시계 하나 더 나오겠지? 밑에다 하자. 두 번째. 그러면 2A랑 B가 있어. 그럼 바로 쓸게. 2A랑 B가 있어요. 근데 누가 다 반응한대요? B가 다 반응한대요. 그러면 얘가 B만큼 반응하고요. 얘는 몇? B만큼 반응하겠지. 개수비가 1대1이었으니까. 그러면 생성되는 C는 얼만큼이에요? 2B만큼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A가 2A-B 0, 2B지. 그럼 식 정리하면 2A 플러스 B가 몇인 거예요? 6이라고 잡는 거지. 이게 6이라고. 이게 6이니까.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할까? 연립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연립하면은 A는 2고요. B도 2로 나와. 돼? 근데 실제 A랑 B가 2라는 뜻은 아니야. 내 말은. 얘 2몰, 4몰은 아니잖아. 왜? 문제에서 실제 A 분자량은 2라고 줬으니까. 얘는 0.2몰, 0.4몰이에요. 그치? 실제 A랑 B의 값이 2라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꺼내서 써야 되는 정보는 뭘까? A랑 B는 같다만 알면 돼요. 어찌됐건. 아, A, B가 같은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결국 얘 0.4g이 우리는 0.2몰이라는 걸 알아요. 얘 0.2몰이야. 그러면 0.8은 0.4몰이죠. 그러면 A몰이 0.2몰로 표현됐는데 A랑 B는 같기 때문에 요 B, B몰 7.6g도 몇 몰로 잡을 거야? 이거 역시 0.2몰이라는 값을 꺼낼 수 있죠, 이제. 이해돼? A랑 B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3B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0.6몰이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몰수를 쓴 거예요. 실제 몰수를.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야? 질량을 몰수로 전환한 과정을 해본 거예요. 되죠? 이제 반응시켜보면 되지, 다시. 이제 숫자 넣어서 해보자. 결국에는 0.2, 0.6이 있었어. 그래서 0.2, 0.2, 0.4, 0, 0.4, 0.4 요거죠. 그러면 우린 남아있는 B의 질량을 알아내야 돼. B의 질량을. 그쵸? 그럼 봐봐. 0.2몰의 질량이 7.6g이죠. 그치? 근데 남아있는 B의 질량은 0.4몰이죠. 그럼 이건 몇 g일까? 7.6g의 2배겠지? 그래서 몇 g이야? 15.2g이 되겠죠, 이건. B는 우리 저거 구했잖아.
7.6g이 0.2몰이라고. 그치? 그러면 실험 끝나고 0.4몰이 남았다면 그 0.4몰의 질량은 15.2g이겠지. 됐니?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건 0.4, 0.2래요. 0.4, 0.2. 그러면 0.2 반응하고 0.2 반응해서 0.4 생기고요. 0.2 남았고요. 안 남았고요. 0.4다. 이해돼? 그러면 저 Y라는 거, A 질량, 남은 A 질량 Y는 A 0.2몰에 대한 질량을 묻는 거죠. A 0.2몰은 몇 g이야? 0.4g이지. 그치? 그럼 Y는 0.4였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C의 분자량을 물어봤어요. C의 분자량. 볼게. 자, 첫 번째 실험에서 C가 0.4몰 생성되죠. 그치? 근데 이 0.4몰이라는 거는 A랑 B가 0.2몰씩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0.2몰 반응하면 0.2몰은 몇 g이라는 거 알아요? 0.2몰은 0.4g이라고 알죠? 또 B 0.2몰은 몇 g이에요? 7.6g이지. 그러면 0.4g, 7.6g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C는 몇 g일까? 8g이겠네. 이해돼?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C의 분자량은 8g을 0.4몰로 나눠준 값이 되는 거니까 32가 정답이 되죠. C 분자량은 32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디귿 실험 2에서 남은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추가로 첨가해야 할 B는 몇 g이냐? 다시 디귿 실험 2에서 남은 A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하여 첨가해야 되는 B는 몇 g이냐? 0.4g을 모두 반응시킬 때 7.6g이 필요했었죠. 그치?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 남아있는 A 역시 몇 g이야? 0.4g이지. 그럼 이 0.4g을 또 모두 반응시키기 위하여 넣어줘야 되는 B 역시 몇 g일까? 7.6g을 넣어준다면 요 남아있는 A 0.4를 모두 반응시킬 수 있겠지. 이해돼? 어잉?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X는 3.8, X 3.8이었어? X가? 15.2였죠. 이게 X죠? X는 15.2였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C의 분자량은 32니까 또 틀렸고요. 디귿 7.6g이니까 디귿만 맞는 말이네. 네. 응? C 분자량이 0.2몰 분의 8g 아니냐고? 얘가 0.2몰이라고? 1대 1대 2잖아. 그쵸? 그럼 0.2몰, 0.2몰 반응하면 0.4몰 생성이지. 그럼 생성된 8g은 0.4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 질문 좋았어. 넘어가도 되니?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비슷합니다. A랑 B가 반응해서 이 C가 나오는데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A가 B의 2배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대. 아까 문제는 A에 대한 분자량만 줬죠. 근데 여기는 실제 분자량을 주진 않았지만 분자량 B를 줬지만 일단 A와 B에 대한 분자량을 다 줬어. 이해돼요? 그래서 분자량이 A 대 B를 따져보면은 2대 1이죠. 그치? 근데 아까 문제처럼 보면 얘가 A몰이면 얘는 4A몰, 얘는 B몰이면 얘가 2B몰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얘네들을 몰수로 고쳐놓을 수 있거든. 왜? A와 B의 분자량의 B를 알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까는 B 분자량을 모르니까 그딴 식으로 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또 봐봐. 공교롭게도 같은 질량이에요. A, B가. 근데 A, B의 분자량이 A가 2배 무겁대. 몰수로 따지면은 몰수비가 1대 2겠지. 무슨 소리냐면 봐봐. A는 2g이고 B가 1g짜리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이때 10g, 10g 반응시킬 거래. 쉽게 생각하면 10g, 10g. 그러면은 A 10g 반응시킨다. A 몇 개 반응시킨다는 얘기야? 5개 반응시키겠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B 10g 반응시키겠다. B 몇 개 반응하겠다는 얘기야? 10개 반응하겠다는 얘기죠. 5대 10이죠? 1대 2네. 근데 내가 뭐 숫자를 내가 넣어서 한 거니까 실제로 뭐 5, 10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몰수비가 몇 대 몇일 거라? 몰수비가 1대 2일 거다라는 걸 알아. 몰수비가 1대 2일 거야. 몰수비는. 즉 가벼운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같은 질량일 때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한다. 그 얘기한 거야 지금. 자 그럼 봐봐. 반응 전에 대한 부피 정보를 줬어요. 반응 전 부피 정보. 그리고 반응 후에 대한 부피 정보도 줬어. V랑 6분, 부피가 감소했네. 부피가 감소했네. A는 절대로 1이 아니죠. 내가 6분의 6V에서 6분의 5V로 부피가 감소했다. A는 1이 아니구나. 가 되는 거지. 왜? 만약에 A가 1이었다면 개수의 합이 같죠. 그러면 몰수 변화,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죠. 몰수 변화 일정. 그쵸? 그러니까 A는 절대로 1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분모를 내가 6으로 맞춰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자. 반응 전에 6몰이 반응 후에 몇 몰이 된다? 5몰이 된다라고 해석하자 그냥. 이해돼? 그럼 반응 전 6몰이 몇 대 몇으로 있는 거야? A랑 B가 1대 2로 있는 거니까 6몰을 1대 2로 나눠보면은 요 새끼가 2몰일 때 요 새끼가 4몰이면 되겠네. 되니? 지금 이렇게 잡은 거야 내가. 기준을. 그러면 A가 2몰, W 2몰이야. 그러면 얘는 8몰이겠네. 4W니까. 그럼 얘도 8몰이겠네. 끝났지 뭐. 그럼 반응시켜볼게. A는 절대로 1이 아니야. 내가 왜 1이라고 썼니 이걸? 절대로 1이 아니죠. 그러면 AA, B, EC가 된대. 그러면 2몰, 4몰, 그러면 결국에는 A는 잠깐만 2, 4 맞죠? 반응 후에 몇 몰이 돼야 된대요? 합이 5몰이 돼야 돼. 반응 후 합이 5몰이 돼야 돼. 잘 봐. 잘 봐. 여기서 이제 직관이 들어가는 거야. A는 1보다 무조건 크죠? 1, 그치? 1보다 무조건 커. 그러면 2, 3, 4 뭐 이렇게 될 거야. 2, 3, 4 이렇게 되면 B보다 A가 더 많이 반응해야죠. 더 많이 있어야죠, 반응이 일어날 때. 근데 더 조금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다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치? 왜? A가 2라고 생각해봐봐. 2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B가 다 반응할 때 A는 8이 반응해야 돼. 불가능하죠. 2밖에 없잖아. 안 그래도 A가 많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 A가 적게 있어. 그러니까 A는 모두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B는 여기서 몇이 반응해야 될까요? 일단 C가 잠깐만. 그렇지. 얼마나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X로 둘 거야. 그럼 얘는 몇 X만큼이에요? 2X만큼이지. 그러면 4-X, 2X네요. 그러면 요 합이 몇이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네. 이해돼? 전체 5몰 됐으니까. 그러면 요 합은 그치. X가 몇이에요? 1이네. 1 맞지? 그치. X는 1이네. 그죠? 그럼 X1 들어가면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2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소리야. 2대 1대 2로.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2A가 B랑 반응해서 2C가 되는데 8, 8이래요. 2대 1로 반응해. 누가 반응해야 돼? 얘가 8 반응할 때 얘는 4 반응하면 되죠. 그치? 그럼 얘는 몇 생겨야 돼? 8이 생기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4고요. 8이네.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1번과 2번에서 C에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걸 줬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거는 뭘 말해요? 전체 부피분의 C 질량을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니까 전체 몰수분의 C 질량으로 해석해도 되죠. 이해돼? 그러면 해보자. 2랑 1을 가지고 할 거야. 일단 1부터 한번 해볼까? 1이 얘죠? 그치? 그럼 전체 몰수는 몇이에요? 5죠? 그치? 전체 몰수는 5야, 5. 5분의 C 질량을 좀 알아내 볼 건데, C 질량. 그러면 얘가 1이었고요. 얘가 2니까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써놓고 A 2몰이 몇 W예요? 1Wg이죠. 그치? 1Wg이죠. 그리고 B 4몰이 Wg이지. B 4몰이 Wg이지. B 1몰은 몇 Wg이에요? 4분의 Wg이죠. 4분의 1W. 그러면 AWg과 B 4분의 Wg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C죠. 그럼 질량 보존에 의해서 C 2몰은 몇 Wg이에요? 4분의 4에서 4분의 1 더하는 거니까 4분의 5Wg인 거지. 이해돼? 그래서 1번 실험에서 생성된 C는 4분의 5Wg이에요. 됐어? 자, 그리고 2번 실험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2번 실험에서의 전체 몰수는 몇 몰이야? 이거죠? 2번 실험에서 전체 몰수는 몇 몰? 12몰이네요. 2번 실험에서의 전체 몰수는 12몰. 자, 그런데 2번 실험에서의 생성된 C는
8몰이죠. 이것의 몇 배야? 4배지. 그쵸? 4배니까 얘는 몇 W일까? 얘는 5W죠. 그래서 12몰 5W. 12몰 5W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돼? 그럼 이거 정리하라는 거네. WW 날라가고요. 이거 정리하면 25분의 약분을 하자. 55 없네. 그러면 여기 아니지? 응? 5분의 8 맞죠? 5분의 몇? 4? 맞아. 4. 3이야? 3. 이렇게 나오네. 그치? 이게 나오는데 난 이거 또 이렇게 안 했어. 첫 번째 4분의 5W 옆에 있는 2. 그치. 근데 X를 구했잖아.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요거 개수는 알려준 거잖아. 1대 2라고. 그래서 X 반응할 땐 2X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 반응했다면 2X 생긴다. 그래서 4-X, 2X, 합이 5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X는 1이구나. 오케이, 됐어? 그럼 다시. 지금 뭐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가 굳이 요 C 질량을 구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내 말은. C 질량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냥 1번 실험에서의 C의 몰수. 다른 색으로. 1번 실험에서 C의 몰수. 2번 실험에서도 C의 몰수. 요 C의 질량 비가 몰수비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몰수비가 1대 4였잖아. 그치? 질량비도 1대 4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 질량을 우리가 구하려고 머리 안 쓰고 그냥 전체 몰수 안에 C가 얼만큼 있냐의 비율을 묻는 거구나로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렇게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몇이 들어갈 거야? 2가 들어가고 여기에 8이 들어가서 계산해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지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해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가보자. 자, x2, y2 반응해서 a를 만들 거라는데 a에 대한 개수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한번 봐봐. 잘 살펴봐봐. 반응 전 부피를 줬어요. 안 줬네. 그치? 안 줬어. 근데 또 준 게 뭐 있어? 반응 후에 x랑 y에 대한 한계 반응물을 알려줬죠. 1번 실험에서는 x가 다 반응했고 2번 실험에서는 y가 다 반응했고 그리고 반응 후에 뭘 알려줬어? 부피를 알려줬어. 근데 이 문제에서 1몰 부피가 실제 22.4리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피들을 몰수로 바꿔놓을 수 있죠, 그대로. 그치? 일단 그게 먼저네. 몰수로 바꿔보자. 얘는 0.5몰일 거고 얘도 0.5몰일 거야. 근데 반응 후에 얘는 몇 몰이에요? 4분의 3이니까 0.75몰이죠. 얘는 1몰이고요. 되니? 그럼 반응 시켜봅시다. X2랑 EY2가 반응해서 AA라는 새끼가 되는데 얘가 0.5몰 있어서 처음에 근데 Y2가 얼만큼 있는지는 몰라요. V1 몇 몰인지 몰라. 근데 한계 반응물이 누구래? X2래. 그럼 이 새끼가 0.5몰 모두 반응하겠지. 돼요? 그러고 또 얘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알지? 1대 2니까 몇 반응할 거야? 1 반응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는 몰라요. 몰라. 몰라. 그냥 동그라미로 해놓자. 그러면 얘도 얼만큼 남았겠지. 얘도 얼만큼 생성됐네. 뭐 이렇게 된 거지. 이해돼? 근데 이때 요 합이 몇이 되는 거예요? 0.75가 되는 거지. 반응 후에 전체 기체 부피가 16.8리터였으니까. 요 합이 0.75몰이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있어.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A의 개수가 몇일까 한번 생각해 봐봐. 이럴 때 커피를 한 잔 해야지. 자, 시간이 된 것 같죠?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만약에 A의 개수는 A 정수일 정수일 거니까 1, 2, 3, 4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중 하나겠지. 그치? 만약에 A의 개수가 1이었다면 여기가 1이었다면 생성되는 A는 몇 몰일까? 0.5몰이겠지. 만약에 A의 개수가 2였다면 생성되는 A는 몇 몰일까요? 1몰이지. 그치? 그럼 1몰이죠. 0.75몰인데 이것만 해도 1몰인데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3도 당연히 안 돼. 4 당연히 안 되죠. 0.75몰이 성립하기 위한 1보다 작잖아. 0.75몰이 성립하기 위한 A의 개수는 몇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 이해돼? 별다른 게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가능한 것만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A는 여기가 1이다. 끝났죠, 뭐, 그러면. 아, 얘가 0.5 생성, 0.5 생성,
0.75 돼야 되는 거니까 0.25가 남아야 돼요. 그치? 0.25가 남아 1 반응하고도 0.25가 남았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Y2는 1.25죠. 그래서 요 V1은 1.25몰에 해당하는 V1이죠. 그치? 그러면은 1.25몰은 22.4리터에다가 5.6리터 더하는 거죠. 몇 리터예요? 28리터 되겠죠.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V2도 이제 할 수 있어요. X2, EY2 그리고 개수는 1이야. 그러면 일단 A의 화학식도 나왔죠. A의 화학식 어떻게 구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덩어리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X2Y4라는 화학식이 나오죠 또. 근데 또 이번에는 요 놈의 새끼 이 새끼를 몰라요. 그리고 요 놈의 새끼는 0.5몰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이 누구라고 알려줬어요? Y라고 알려줬어요. 0.5몰 모두 반응이래. 그러면 생성되는 A는 몇 만큼 생성돼야 돼요? 2대 1이니까 0.25만큼 생성돼야 되고요. 반응하는 X는 절반만큼이니까 0.25만큼 반응하면 되겠네. 그리고 얼마만큼 남았겠네요.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 요걸 더하면 몇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반응후 몰수가 1몰이니까. 어디 갔어? 빨간색. 1몰이니까. 그러면 네모는 몇이에요? 0.75가 되고요. 요 네모는 1이 되겠지. 돼? 그러면 V2에 해당하는 몰수는 1몰이었고 V2는 몇 리터예요? 22.4리터. A는 1 맞고요. 22.4 맞네요. 그럼 A의 분자량은 46이래요. 자, 우리 이런 거 해봤었어. 질량의 반응의 질량비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A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봐봐. Y2의 질량은 0.5g이래. 근데 저 0.5g이 누굴 말하는 거야? 이 새끼가 0.5g이라는 거지. 얘가 0.5g이래. 그러면 요 1은 몇 g이야? 0.5g 4배니까 몇 g? 2g이죠. 이해돼? 그리고 X2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네요. 이게 몇 g이래요? 이게 21g이라는 소리죠. 이해돼? 그러면 요 0.5몰은 몇 g일까? 14g. 이해돼? 그러면 14g, 2g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A가 몇 g인 거야? 이게 16g이라는 거죠.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럼 여기서 결국 A의 분자량은 질량인 16g을 0.5몰로 나눠줘서 32라는 분자량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돼?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다녀와. 수업은 진행된다. 자, A랑 EB, EC, D 뭐 이렇게 개수는 다 알려줬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A 일정량의 A에다가 B를 이렇게 넣고 있다는 얘기지. 16g, 32g 이렇게 차근차근 넣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일정량의 A에다가 A가 있는 곳에다가 B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넣을 때마다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반응을 할까? A가 다 반응하면 B를 넣어도 반응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데 이 지점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응이 끝난대죠. 누가 다 반응한 때예요? A가 다 반응한 때야. 이해돼? 자, 그러면 식을 다 줬으니까 한번 쓰자. 자, 그러면 반응이 종결된 지점부터 건드리는 거야. A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 몰라? A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치? 근데 종결된 지점에서 B를 얼만큼 넣어줬어요? 32g 넣어줬어. 그럼 반응이 종결된 지점이라는 거는 두 물질 모두 다 반응했다는 얘기죠. 남은 물질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은 네모만큼 반응했을 거고 요 녀석은 32g만큼 반응했을 거야.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C와 D의 질량을 알려줬어요. C는 18g, D는 22g 생성됐다는 얘기지. C는 18g, D는 22g. 18g, 22g. 그러면 A는 8g이었겠지. 왜 8g이야? 반응 후 질량과 반응 전 질량이 같을 거니까. 그쵸?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A는 8g이다라는 걸 알아냈어. 기억은 맞는 말이네. 자, 그럼 니은을 보아하니 이제 분자량을 구하래요. 분자량. 우리 반응의 질량비를 알지. 요게 이게 반응의 질량비인 거지. 그래서 질량비는 8대, 32대, 18대, 22야. 근데 우리 계수비를 알지? 알고 있는 비율 중에. 계수비가 뭐니? 몰수비죠? 몰수비는 1대, 2대, 2대, 1이지. 그러니까 질량으로 보면 8g, 32g 반응해서 18g, 22g 나온다는 게 똑같이 몰수로 표현해보면은 한 마리, 두 마리 반응해서 두 마리, 한 마리 나온다는 게 질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지금. 이해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한 마리는 곧 8g이고, 두 마리는 32g이고, 두 마리는 18g이고, 한 마리는 22g이다. 뭐 이 말인 거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나눠주면 A, B, C, D의 분자량비죠. 분자량비는 그럼 8대, 16대, 9대, 22가 분자량비네. 이렇게 되면 분자량은 B가 A의 2배래요. 8대 16이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지. 디귿. 반응 후 전체 분자수의 B는 가대 나가 2대 3이래. 반응 후 전체 분자수의 B래. 가랑 나에서.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는 요게 반응이 종결된 지점이니까 나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나에 들어있는 C와 D의 분자수는 이거를 9, 22로 나눈 게 몰수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잖아, 지금. 그러면 요게 몇 몰이라는 소리예요? 여기다 쓰자. 2몰. 요게 몇 몰이라는 소리예요? 1몰. 그럼 나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몇 몰? 3몰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가도 한번 해보자. 가에서는 A랑 EB가 반응해서 EC, D. 근데 똑같이 A는 8g. 근데 가는 B를 몇 g 넣었을 때를 말하는 거야? 16g 넣었을 때 말하는 거지. 그러면 아직 A는 몇 g만 반응하면 돼? 4g만 반응하면 돼요. 그럼 얘는 8g, 얘는 16g 반응할 거고
요 녀석은 몇 g이야? 이제 9g이죠? 9g. 요 녀석은 11g.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반만 반응하는 거니까 생성물의 양도 반이죠. 그래서 A는 4g, 0, 9g, 11g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몰수로 바꿔줘야죠. 그럼 몰수로 바꾸려면 이 녀석은 8g, 8g 아니죠. 8로 나눠주고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지 지금. 이 녀석은 9로 나눠주고 이 녀석은 22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0.5몰, 1몰, 0.5몰이 되는 거니까 전체 몇 몰이에요? 2몰이네요. 그러니까 가는 2몰이 돼서 2몰, 3몰이니까 2대 3이 맞는 말이네. 이해돼요? 돼?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자, 화학 반응식 A랑 B가 반응해서 EC가 된대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A와 일정한 질량의 B를 반응시켰을 때 A의 질량에 따른 C의 질량을 묻고 있어요. C의 질량 묻는다? 아니죠. 알려줬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이 아니니? 이번에도 B를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A를 계속 때려 넣는 거야. 그럼 B는 점점 없어질 거고 A도 들어오자마자 반응할 거고 생성되는 C는 계속 생기겠지. 그치? 언제까지 반응할 거야? B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하겠지. 이해돼? 그럼 A를 막 계속 쳐넣었어요. 몇 g까지 넣었어? 4g까지 넣었는데 C가 몇 g 생긴대? 5g까지 생긴대. 그쵸? 그럼 여기에서 반응하는 질량비 A 대 B 대 C의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일까? A가 4g인데 이 새끼가 다 반응하면 C가 5g 만들어진대. 몇 대 몇 대 몇? 4대 1대 5죠. 일정한 질량의 B, 이게 1g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A를 4g 넣으면 C가 5g 만들어지겠지. 잘 안 되지, 처음에. 그치? 간단한 거야, 근데. 간단한 거야. 당연한 얘기죠. A랑 B가 반응해서 C를 만드는데 A를 4g 넣고 반응시켰더니 C가 5g까지밖에 안 만들어진대. 이해돼? 그럼 B는 당연히 1g이었겠다. 이 말인 거지. 되니?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뇌를 안 써서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거야. 이런 쪽으로 뇌를 안 써서. 안 써봐서. 하면 할 수 있어. 보자. 그럼 질량비까지는 구했어. 그래 놓고 이제 얘네 실험을 이렇게 한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콕 1을 열어서 반응을 완결한 후 용기 속 기체 분자수 B를 구했더니 실험 결과 나에서 B와 C의 분자수 B는 2대 1이래요. 이걸 열었대. 아직 이건 닫혀 있는 거고, 즉 A 2g과 B 2.5g을 반응시켜 보겠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반응 후에 결과를 봤더니 A는 있어 없어? 없어. A가 모두 반응했다는 거야. B가 남았다는 얘기고 C가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몰수비로 따지니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가 된 거야. 그러면 콕 1 반응시켜 봅시다.
콕 1콕 2A랑 BB가 반응해서 2C가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반응 전에 A가 몇 g이래? 2g이고요. B는 2.5g이래. 자, 우리 계수비는 모르지만 반응의 질량비를 알고 있죠? 그치?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그랬어? 4g 반응할 때 1g 반응해서 5g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B 그대로 2g이랑 2.5g이 반응하면은 누가 다 반응해야 돼? 당연히 A 2g이 다 반응해야지. 그럼 B는 몇 g 반응하면 되는 거야? B는 0.5g이죠, 그치? 잘했어. 0.5g. 그러면 C는 몇 g이에요? 2.5g 생기겠지. 질량보존 법칙. 이것도 4대 1대 5잖아, 결국에. 그럼 반응해보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B인데 B가 얼만큼 남아요? 2g이 남아요. 그리고 C는 2.5g이 생성되어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에서 봤더니 2g, 2.5g이 각각 분자수로 따지면 2대 1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돼? 그러면 2g이 쉽게 생각하면 2몰이라는 거고 얘는 1몰이라는 얘기지. 2대 1이라며. 이걸 분자로 따지면, 분자수로 따지면. 되니?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자량비지. 분자량비. 몇 대 몇이야? 1대 2.5지. B 대 C가. 자, 그러면 다 됐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반응의 몰수비는 계수비이기 때문에 2대 B 대 2죠. 2대 B 대 2야. 근데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누면 그게 분자량비인 거죠. 근데 분자량비 대충 알아. 대충 B랑 C의 분자량비는 알아요. 몇 대 몇이라고? 1대 2.5라고 알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비례 관계에서 요 두 개가 빵꾼 거죠. 그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2분의 5가 2.5이듯이 다시 봐. 2분의 5가 2.5이듯이 B분의 1이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B는 몇일 거야? 1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그대로 2분의 4는 몇이 들어가는 거예요? 2가 들어가면 돼서 분자량의 B는 2대 1대 2.5였던 거죠. 그러면서 B를 구해냈어, 우리. 자, 그러면 두 번째 콕. 두 번째 콕은 뭐냐면, 자, 어쨌든 이렇게 실험이 끝나서 여기 안에 B랑 C가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한대요? 콕 2를 연대요. 콕 2. 투콕을 열어요. 그치? 그럼 열면은 AWg과 여기 남아있던 B와 이어서 반응하겠지? 반응한 실험 결과는 몰수비가 2대 5로 나올 거래요. 오케이? 그러면 콕 2. 이것도 해보자. 2A랑 이제 B 계수 알죠? 1B 반응해서 2C가 된다. 근데 현재 콕 1만 열었을 때 반응 후 모습이 이 모습이지. 그럼 얘네가 있는 거야. 2g, 2.5g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콕 2를 열어서 A 몇 g을 추가한다? Wg을 추가해서 반응시킨다. 그랬더니 반응 후 모습을 보면 B 대 C의 몰수비가 2대 5라고 하고 있죠. 그치? 그러면 A는 아니구나. B 대 C가 아니구나. A 대 C. A 대 C가 2대 5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A는 남은 거고 B가 모두 반응한 거죠. 근데 우리 질량비 역시나 4대 1대 5라는 걸 알잖아. 얘가 2g 반응한대. 그럼 얘 몇 g 생겨? 10g 생기는 거고 얘는 4g 반응하는 거죠.
4g? 8g이죠. 미안. 8g. 8g이 반응하는 거지. 그럼 그 이후의 모습 반응 후는 W-8g만큼 남았을 거고요. 안 남았고요. C는 전체의 12.5g만큼 생성되어 있겠지. 근데 이거를 몰수로 따지니까 몇 대 몇이라고? 몰수 비가 2대 5래요. 그러면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려면 우리 이거 뭘로 나눠줘? 분자량비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A의 분자량 몇이에요? A의 분자량 2일 때 C의 분자량 몇이에요? 2.5죠. 그럼 2.5분의 12.5니까 그대로 5가 맞네요. 그러면 요게 2가 돼야 돼. 요게 4가 돼야 돼. W는 12가 되겠지. 그래서 W는 12였다. 답은 12. 이렇게 골라주면 돼. 이해돼요?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쉬는 시간 없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더 해보자. 자, A, B, 그리고 C, D가 또 반응한대.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가 같다. 자, 이걸 역으로 읽으면 남아있는 반응물의 종류가 같다. 역으로 얘기하면 한 개 반응물이 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봐. 어떤 자료를 줬냐면 또 질량에 대한 자료를 줬어. 질량에 대한 자료. 근데 이게 뭔 의미를 한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갔다 와. 뭔 의미를 담은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둘을 더하면 전체 질량인 거죠. 생성물의 질량분의 남은 반응물의 질량. 이거 반응 후잖아. 그거 볼게. 뭐가 생성됐을 거고 뭐가 남아있겠지. 그걸 다 더하면 전체 질량이죠. 반응 후 전체 질량. 이해돼요? 근데 이 반응 후 전체 질량은 반응 전 전체 질량과 똑같지 않을까? 반응 전 전체 질량은 1.6 더하기 5.6이니까 몇이에요? 7.2g일 거야. 그러면 결국 그 7.2g이 반응 후에는 13대 5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야. 뭐랑 뭐로? 생성물과 남은 반응물로. 7.2라는 값이. 이해돼? 그럼 결국 생성물은 얼만큼일까? 7.2 곱하기 18분의 13만큼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게 몇이니? 5.2 그치 2 이렇게 되겠네. (0.4) 곱하기 13 그쵸? 그래서 5.2분의 2인 거예요. 얘 2인 걸 어떻게 바로 알아요? 7.2 곱하기 18분의 5 해도 되지만 전체 질량이 7.2g이잖아. 그럼 생성물의 질량이 5.2g이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질량이래야 된다며. 그럼 남은 반응물은 2g이겠지. 이해돼요? 요 값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온다. 남은 게 2g이다. 이것 때문에 한 개 반응물이 결정되거든. 잘 봐. A가 1.6g 있었는데 반응 후에 2g이 남는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 안 되죠. 그러면 누가 다 반응한 거야? B가 다 반응. B가 남은 거죠, B가 남은 거지. 몇 그램 남은 거예요? B가 2g 남은 거지. 그래서 B는
3.6g 반응한 거고 얘는 1.6g 모두 반응한 거지. 다시 기억해. 얘가 2g이 남아야 돼요. 그치? 뭔가가 2g, A든 B든 2g이 남아야 되는데 A가 1.6g밖에 없어. 2g이 남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 A가 한계 반응물인 거야. 근데 이때 한계 반응물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새끼도 3.2g인 거지. 모두 반응해야죠. 그럼 반응량 2배네. 반응량이 2배니까 얘도 2배가 돼서 몇 g 반응할 거예요? 7.2g 반응하겠죠. 이해돼? 그럼 봐봐. 생성물의 전체 질량분의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13분의 1이래.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라는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치? 요거 더하기 요게 생성물의 전체 질량인 거잖아. 몇이야 이게? 10.4죠. 그러면 남은 건 0.8이 들어가면 되겠지. 13 곱하기 8이 104니까. 그치? 0.8인 거죠.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0.8g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7.2g 반응하고도 0.8g이 남았다는 얘기니까 x는 몇일 거예요? x는 8이겠지. 돼? 됐어? 그럼 x는 8이고요. A 분자랑 B 분자랑 봐봐. 1대 2죠. 몰수비가. 근데 질량비는 1.6대 3.6. 그러면 이게 뭐니? 4대 9인가? 반응의 질량비는 4대 9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몰수비가 몇 대 몇이래요? 1대 2래요. 질량비를 몰수비로 나눠주면은 그게 분자량비죠. 4대 9가 질량비잖아. 그걸 몰수비로 나눠주면은 분자량비가 나온다고. 분자량비는 그러면은 4대 2분의 9니까 8대 9네요. 그치? 그러면 이게 A8, B9. 근데 여기다 8 곱하래요. 답은 9네요. 됐어? 됐니? 이런 식으로. 자, 요 문제는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전체 질량 나와야 돼. 뭐 이런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비율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죠? 볼게요. A가 있는 곳에다가 B를 넣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랑 여기에서 C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는 생성물인 C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치? B를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C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응하지 않았다가 되고 기억이 반응이 종결된 지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딱 맞춰 반응한 지점이 기억인 거야. 딱 맞춰 반응한 지점이. 그러면 결국에 기억에는 뭐만 있어야 돼? 생성물인 C만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B를 얼만큼 더 넣었어요? Wg만큼 더 넣어준 거야. 그치? Wg만큼 더 넣어줬을 때 부피가 얼만큼 늘어나? 12L만큼 늘어나죠. 그치? 그죠? 왜 늘어난 거야? BWg 넣었으니까 말 그대로. 그럼 B는 Wg에 몇 리터구나?
12L구나를 아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B를 아예 넣어주지 않았을 때 여기는 뭐만 있는 거예요? A만 몇 리터 있는 거야? 12L 있는 거죠. 그럼 A 12L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하여 넣어줬던 B는 또 Wg이죠. 몇 리터? 12L. 그럼 봐봐. A랑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여기 B개수고요. 여기 C개수래요. A가 몇 리터 있었어? 12L 있었죠. A만 처음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A 12L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하여 넣어줘야 되는 B도 몇 리터예요? 12L죠. 그러면 B개수 1이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면은 결국에 반응이 끝났을 때 반응물은 남아있지 않을 거고 뭐만 있어야 돼? 생성물인 C만 있어야 돼. 근데 C만 있는 곳이 C 몇 리터래요? 24L래요. 24L 생성된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C 개수 몇일 거야? C 개수는 2가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B는 몇이었어? 1, C는 2. B의 분자량만 구하면 되네. 분자량을 구해라. 1몰당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Wg이 12L라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 1몰당 부피가 24L라고 얘기했을 거거든. 그치? 그럼 24L에는 몇 g이야? 2Wg이지. 그러면 비분자량이 몇이라는 소리니? 2W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2W가 정답이지요. 네. C의 양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B를 더 넣었는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때 부피가 증가하는 거는 추가로 넣어준 B만큼만 부피가 증가한 거지. 어떻게 알다니? C의 양이 변하지 않았잖아.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C의 질량은 기억관계에서 같다고. 이해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풀어드린 게 내신 기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야. 알겠어? 내신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들만 선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마무리를 할 거고 숙제는 우공비 숙제는 이제 없고요. 오늘 풀어드린 문제 뒤에 6월턴 부분 싹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를 6월턴 부분 진수는 그거 안 갖고 왔잖아. 원래 거에다 다 해갖고 와. 알겠어? 여기다 하지 말고 원래 거에다가. 어찌됐든 다음 주에 그 프린트 한 번에 싹 다 검사를 할게. 못 푼 것까지 다 해라. 해설은 이미 수업 때 했죠. 못 푼다는 거 말이 안 돼. 그리고 밴드에 동영상 다 있으니까 못 푼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안 해오면은 그거는 열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숙제 꼭 잘 해오시고 다음 주에 보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